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잇따라 구속되자 전에 없던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잇따라 구속한 검찰.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한 건데 검찰은 더 나아가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등에 있어서 정 실장의 권한 행사를 이 대표가 얼마나 알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미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둘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고 이 대표에게 올라가는 보고서도 모두 정 실장 검토를 거칠 정도라고 기재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위례개발 사업 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대장동 팀을 사업자로 선정해놨다며 공모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김용, 정진상뿐 아니라 대장동 팀도 이 대표 선거운동을 도왔고 뇌물로 오간 돈 대부분이 선거자금 명목이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은 부비 트랩에 걸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검찰이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수사를 해가는데 결국은 그 중심에는 늘 이 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의 대장동 이 대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남 FC 후원 문제도 결국 성남과 관련된 이 시장과 관련된 것이고 변호사비 대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사건의 중심에는 이 대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이 대표로 간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 이용호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가 간다라는 그 단정은 좀 매우 섣부르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나온 증거들 어느 정도로 확보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직접 관련된 건 없습니다.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이분들이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정도이고 그것도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은 아니다. 받은 적 없다. 사실무근이다.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에 관련되거나 공모하거나 돈 받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제가 이거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 조용히 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동네 선무당 동네 굿하듯이 꽹가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남욱 변호사가 한 여러 가지 폭로들을 들어봐도 직접 자기가 보고 들은 경험이 아니고 김만재부터 들었다든가 또는 그런 추론, 짐작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형사법으로도 그 전문 법칙은 일단은 증거 능력이 없고 저는 많은 의심이 받고 있고 그것이 당에도 여러 주름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애꿎은 사람 사실 아닌데 증거도 없이 소뚜껑으로 자라납듯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 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서 수사기관한테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건 본인의 몫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 지금 둘러싸고 있는 굴레를 빨리 넘어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예. 영장 심사 때 검찰의 말이 이 부패한 지방 권력이 지방자치체 권력이 그것을 사유화해서 써먹었다라고 본인들의 그 수사의 방향을 이미 밝혔잖아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그 성남시장의 존재가 없으면은 성립이 안 되는 대장동 일이에요. 이 수사가 그쪽으로 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유죄가 될지 말지는 법원에서 결정하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중요한 문제는 이미 본인이 최측근, 얘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미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당대표라는 분 입장에서 당에 이렇게 폐를 끼치면서 그 자리에 그렇게 눌러 앉아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거기 너무 익숙해지고 있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워요.
우리 정치사에서 이렇게 당대표 정도 되는 분들, 예전에 사회가 불투명했을 때 뭐 총재 지갑으로 정치했지만 지금 점점 사회가 투명화되고 그럼 정치인도 거기 맞춰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 보호하자고 이 거대 야당의 모든 총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본인이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저 사람을 이렇게 빨리 내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도 해야 되고 국민들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 지금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할 정도 되면 검찰이 바보가 아닐진데 무고함을 가서 얘기할 정도가 될까? 아니, 야당 대표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검찰에 부르겠어요? 뭐 늘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검찰이 하는 그 행동이 늘 올바르고 맞는 정확한 그런 것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류도 많았고. 그러니까 한쪽 편의 입장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무고함을 밝힐 대등한 입장인 이재명 대표나 뭐 또 김용 또는 정진상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밝혀야 되겠죠. 걱정이 돼서 제가. 아니 근데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하겠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 수사가 점점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 지지자들은 더 뭉치잖아요. 뭉치죠. 당에서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어도 네. 내부 총질하네? 그러니까 이게 개과천선을 해야 되는데 개과천선을 하질 못하고 계속 골마드는 겁니다. 양쪽이. 근데 그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김태년 의원 이름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분이 성남에서 계속 그 의원을 하셨던 분이니까 정말 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저수지에 있는 돈을 누구누구가 나눠 썼는지 이런 것도 국민들 마음속에서 막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처럼 노웅래 의원이 집에다가 돈 갖다 놓은 거는 아주 비정하게 전혀 보호를 안 해주고 여기만 막 보호하려고 나서는 게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저 저수지를 같이 썼나?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원칙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 변곡점이 올 게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국회에 온다면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흔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체포동의안이 과거에 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이게 기각되면은 국민 여론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부결하면 국민의 비난 여론을 다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러지 말고 대표가 그냥 출석하는 게 어떠냐. 어차피 검찰은 기소할 거고 재판 가서 무죄 다퉈야 되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이걸 해야 되냐. 구속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체포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될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강성 지지자들한테 흔들리는 정당이 돼버려서 내놓고 반대는 못할 겁니다. 만약에 밀어붙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좀 흔들림이 있겠지만 체포동의안 오면은 그냥 갈 거고 해서 계속 문제가 될 텐데 사실은 그래서 이 대표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구속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최근 남욱 변호사의 폭로로 천화동인 그분의 실체에 모두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김만배 씨가 석방 이후 처음으로 출석한 대장동 재판.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팀이 설립한 천화동인 1호에 대한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뿐 아니라 이 대표도 천화동인 지분을 공유한 걸로 이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 측 지분은 이들이 소유권을 서로 나눈 게 아니라 집합체로서 함께 소유한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지분의 성격에 대해선 당시 이 시장의 도지사 선거와 대선 경선, 대선 그 이후 노후 자금용이라는 얘기를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만배 씨를 대장동 팀에 영입한 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설득하려는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전현직 의원과 친하다고 해 그분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이 가르쳐준 삼류 시나리오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연기 능력도 엉망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내 법정 증언이 거짓이면 왜 위증죄로 고소한다는 말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남욱 변호사가 지금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법률가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재판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 내가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편해진 것이 이 뭉쳐있던 공범이면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떠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검찰 측에서는 꽃놀이 패고 피의자들 측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증거를 제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만배 씨도 폭로전에 나설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된 금액들이 굉장히 크고 저게 유죄가 되면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날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아는 정보는 다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럴 가능성이 꽤 있죠. 의원님 보시기에 검찰이 네.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세요? 제가 뭐 그걸 100% 알 수는 없지만 네네.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제1야당 대표를 영장에 기재하고 뭐 할 때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 자료가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냥 막 썼다가 나중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아니네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축적된 자료는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막아졌겠죠. 그런데 이제 유동규 본부장입니까? 들어갈 때는 의리를 지킬 것처럼 하고 갔는데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뭔가 심경 변화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이 대표한테 어느 정도 갈 것이냐는 부분은 김용과 정진상 여기가 무너지느냐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이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또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